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동이 건강해주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지 지난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운동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운동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서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운동이 나를 똑똑하게 만든다고? 라는 주제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라고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운동하면 안 돼. 운동하면은 머리 나빠져. 이런 인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인식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뇌신경, 우리 뇌에는 뇌신경들이 들어있겠죠? 이 뇌신경, 뇌세포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이 있고 쭉 길게 뻗어져 나온 뉴런이라는 게 있죠. 신경이니까 뉴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 부위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전달된 신호가 이쪽으로 잘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기억력도 증가하고 또 집중력도 증가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라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연결 부위잖아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의 틈이 있고 이 살짝의 틈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발하게 주고받아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 뇌에서 이 신경 전달을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운동의 정신적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때 나오는 물질들이 바로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이에요.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 전달을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을 하면은 머리가 나빠져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뇌 건강에, 기억력에, 집중력에 좋은 것이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치매를 예방해 준다라는 것도 이미 너무나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운동 장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오늘의 운동과 유형과 특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알려줄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개인 운동과 단체 운동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실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을 잘 살펴보고 나는 차근차근히 도전 목표들을 정해놓고 그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나의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그런 운동들도 좋지만 조금 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좋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있어 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혼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농구, 축구, 배구 이런 단체 종목들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개인 운동과 단체 운동으로 나누어서 본인한테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느냐 또는 한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운동, 단체 운동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어떤 에너지원들을 동원을 하는지 또 운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여러분들께서 용어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너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돼. 살 빼려면 유산소 운동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는 할 거예요.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던데.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쌤이 몇 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설명을 좀 귀담아 들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동원할 때는 근육에서 에너지를 태워야 되겠죠.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야지 근육을 움직이고 우리 신체를 움직일 수가 있고 운동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동원하는 어떤 데서 에너지를 빼오는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시스템은 ATPPC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젖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유산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ATPPC라는 시스템은 약 10초 내외의 짧은 운동에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빠바바바바 이렇게 쌤이 짧은 시간에 팔을 몇 번 펼쳤다가 굽혔다가 했죠. 이때는 ATPPC라고 하는 우리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길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짧게. 그래서 10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ATPPC 시스템의 에너지원들이 고갈이 되게 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동원하냐면 그 근육세포 안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합니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의 형태죠. 얘를 가져와서 빨리 에너지를 내야 돼, 빨리 너 와! 라고 해서 막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태우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해요. 약 한 2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이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완전 연소 같이 활활 태울 수는 없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달리기를 하는데 약 한 400m를 달린다고 칩시다. 이때는 내가 굉장히 고강도로 되게 센 강도로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막 들다 보면 더 이상 팔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계단을 자꾸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다리를 못 움직일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던데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리나 팔이나 이런 부분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젖산 시스템은 빠르게 고강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우리 몸에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 좋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강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그 운동에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이제 2분 이상 운동을 하는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라든지 이런 달리기 활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이제 이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왜냐하면은 젖산이 나와서 안 되기 때문이야. 조금 더 에너지를 활활 잘 태워서 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원되는 시스템이 바로 유산소 시스템이에요. 무산소 시스템과 다른 이유는 산소를 동원하기 때문이에요. 산소를 동원하되 여기에서는 좀 천천히 동원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는 탄수화물과 특히 지방을 사용을 해요. 이 지방을 사용을 하니까 내 몸에 들어있던 뱃살에 들어있던 배에 들어있던 그 체지방들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근육세포들에 들어있던 지방들이 연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2분 이상 서서히 동원되다가 점차적으로 20분 이상 될 때까지는 거의 유산소 운동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되어요.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젖산들도 제거하게 되어요. 굉장히 완벽한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고강도로는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100m 달리기처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ATP-PC 시스템으로 동원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200m나 400m처럼 고강도로 달려야 되지만 시간은 약 2분 이내로 걸리는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젖산 시스템이 동원이 되고요. 오랜 시간을 달려야 되는 이런 마라톤과 같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시스템이 동원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죠? 네. 다음으로 구분해 볼 운동들은 건강체력 증진 운동과 운동체력 증진 운동이에요. 건강체력 증진 운동은 건강체력이라는 걸 키우기 위한 운동이고, 운동체력 증진 운동은 운동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에요. 건강체력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체력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신체 조성은 우리 신체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운동 체력은 운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력들이에요. 그래서 순발력과 평형성, 협응성, 민첩성과 같이 빠르고 또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운동을 잘할 때 필요한 체력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운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구분 내용이 되겠죠. 심폐지구력 증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산소 운동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심장과 폐, 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지방도 연소가 되어서 살을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운동이고요.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은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근육에 많은 부하들을 주고 팔을 굽혔다 폈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동작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근육과 뼈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연성 증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형태의 운동이죠. 이렇게 쭉 뻗어주거나 잡아당겨주거나 늘려주거나 하는 형태의 운동인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긴장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평소에 잘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는요, 순발력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높이 막 갑자기 강한 힘을 주어서 점프를 하는 이런 동작이라든지, 또 평형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동들, 평균대 운동이라든지 어떤 동그란 그런 기구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들이 평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들이죠. 협응성 운동은, 협응성이라는 건 이 동작과 저 동작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서 볼을 잘 다루어야 되는 그런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협응성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협응성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은 줄넘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협응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운동의 유형으로는 개인 운동과 단체 운동,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건강체력 증진 운동과 운동체력 증진 운동을 살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슈카 피셔라는 독일의 전 외무장관은 1995년까지 110kg가 넘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995년에 아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살기 싫어. 난 뚱뚱한 남자랑 살기 싫어. 나랑 이혼하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이혼을 당한 요슈카 피셔는 그날부터 시리에 빠져서 삶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한 것이 운동이었다라고 해요. 달리기를 실천했는데 처음에는 200m를 채 달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 매일매일 달리기를 실천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기를 실천했고 1년 만에 35kg이라는 체중을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뚱뚱했을 때는 정치적인 입지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운동을 실천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다시 주목도 받게 되고 건강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도 좋아졌고 외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을 바꾼 건 달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고 건강을 되찾거나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그런 과제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